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증시가 매우 요동을 쳤는데요. 자, 중요한 날인 만큼 영상을 여러 개 올려드렸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도 뭐 다른 종목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해서 좀 저점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국면을 보면은, 자, 이 저점이 겨우겨우 지켜졌어요. 이전 저점이 겨우겨우 지켜졌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좀 못내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하고 여기,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는 뭐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다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 오르고 해서, 여기를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쌍저점을 만들고 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저가를 잘 잡게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가다가 뭐 다시 떨어진다거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서 잡은 분은 아직은 이제 본전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갈 때 뭐 이런 데서 사셨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사셨거나, 이런 데서 매수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한 후에 이제 상승하는 것 자체는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다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좀 시기가 조금 이르다고 보는데,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좀 올라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가? 왜냐면 커다란 두 개의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 두 개의 산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좀 거래량이 좀 많아요. 이 거래량이 좀 많거든요. 이렇게 여기 거래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거래량이 다시 이렇게 늘면서 여기서 투매가 나오면서 폭락이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리바운딩이. 근데 지금의 형국은 주가가 이렇게 길게 역배열이 된 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땅 솟아 오르면서 바닥을 땅 찌고 이렇게 리바운딩하는 이런 형국이 아니에요. 예. 이건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을 하려다가 저항을 만났고, 저항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잠시 반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려면 일단은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더 좋은데, 일단은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큰 매크로적인 어떤 큰 흐름이 바뀌려면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망이 희망차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서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관세 정책이 시행 뭐 안 되는 게 최고 좋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매우 낮고, 이제 관세 정책이 어떤 형태로 시행이 되느냐, 계속해서 진흙탕 싸움과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제 돌아다니느냐, 아니면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느냐. 또 이제 사람들은 이런 형태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게 이제 많이 겪다 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기에 또 적응을 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그랬듯이 또 이렇게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신선한 재료거든요. 처음에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화들짝 놀라는데, 또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관세가 매겨지면서 이렇게 수출 수입이 되는 상황이 그냥 이제 뭐 뉴노멀,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예. 또 그거에 이제 적응해서 또 가서 살아가게 되고 경제도 거기에 또 적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적응이 좀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재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다음은 이제 환율 전쟁을 한다던가, 그 다음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진다던가, 경기가 침체가 온다던가. 지금 주가는 항상 미래를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을 이제 미리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빠질 것 같다. 그럼 주가는 더 내려가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하락할 때 보면은 항상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락 시에 조금만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저점인가 하고 이제 희망을 막 갖게 되고 막 그런 게 되는데 보통 주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하겠지 하면 거꾸로 떨어져 버리고요. 여기서도 이제 올라가겠지 하면 떨어지고 떨어지겠지 하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 올라가고 올라간다 하면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 지금 아시아 쪽에서 어제 이제 급락을 맞이했는데 저녁에 열린 미국 시장에서는 방어가 됐다. 일단은 초급락은 방어가 됐어요. 그럼 방어가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갈 수가 있는데 조금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또 가려는가 보다 하고 막 산단 말이죠. 거래량 보시면 엄청나요. 거래량이 나스닥도 그렇고 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제 저점 매수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밤에 엄청나게 했는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 다들 버스에 올라탔어요. 다들 배에 올라탔어요. 자 이제 갑시다. 우리 다 탔죠? 갑시다. 이게 가지나요? 뒤에 보니까 이 배를 밀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전부 다 올라탔어요. 뒤에 보니까 밀어줄 사람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식 패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쌍바닥을 그리고 이렇게 갈 때는 뭐냐면 여기서는 거래량이 대폭 증가를 합니다. 투매가 일어나면서. 근데 이 이후 저점에서는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거래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게 조금 시간이 아마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오락가락하는 장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나스닥도 이게 떨어지니까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솟아올라서 나스닥 차트로 봤을 때는 자 하락에 투매가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거래량이 딱 나왔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반등 좀 하다가 다시 내립니다. 앞으로 진행 방향은 좀 반등을 하다가 다시 내린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갭이 있고 이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좀 반등하다 떨어진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이 윗꼬리 양봉인데요. 이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조금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윗꼬리가 저항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윗꼬리가 저항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차트로 보면은 테슬라 차트 보면은 여기 윗꼬리가 있죠. 보통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런 윗꼬리가 나오면은 여기서 저항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약간 이제 십자봉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애프터장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십자봉이 된 것 같은데 뭐 약간의 차이인데 이 십자봉이라는 것은 좀 중립적인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이 100% 믿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게 좀 확인이 되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십자봉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 다음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이제 지난번에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렇게 갈 때 이런 데가 이제 좋은 매수 타점이 돼요. 뭐 더 좋은 것은 이제 여기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면 더 좋죠. 이렇게. 자, 이런 데가 이제 좋은 매수 타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떨어졌는데 여기도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약간 더 좀 여기 공간이 비어 있죠. 약간 더 갔다가 뭐 이렇게 됐다가 뭐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요 매물대를 뚫으려고 가서 매물을 한번 소화받고 이렇게 한다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오늘 저녁에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많이들 샀단 말이에요. 가자. 근데 사람들 생각과 반대로 가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 일단 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던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떨어뜨리던가. 자, 이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선물 시장 자체가 플러스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아시아 시장도 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선물 시장이,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일본이 5% 상승했고요. 지금 선물 시장이 1%대 정도인데 아까 1.3 정도 됐거든요. 근데 조금 밀리네요. 예. 니케이 지수 밀린 거랑 좀 비슷하게 밀리는 것 같아요. 또 외환 시장, 자, 다시 달러인이 다시 147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달러 지수 102로 다시 좀 올라오고, 또 10년물 4.149, 4.149. 10년물도 엄청 요동을 쳤죠. 자, 이게 지금 시간이 감에 따라서 좀 선물 시장이 좀 내려오는 거가 조금 우려가 되네요.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겨우 방어를 해놨는데, 이렇게 십자봉 만들어놨는데 이 옆에 음봉이 하나 붙어버리게 되면 하락이 계속 진행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평선이 이제 120선, 60선 내려오고 주가 내려가면서 역배열로 진행이 돼 버립니다. 역배열.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역배열이 진행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120선, 지금 이제 60선이 깬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60선이 120선을 깨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처럼 이렇게 깨버리게 되면 조금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역배열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도 보시면은 이제 깼지만, 데드 크로스가 났지만 그 시점에서 상승을 하죠, 주가가. 근데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나타나는 상승은 그렇게 믿음직하지가 않아요. 역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난 상태에서 주가가 정배열이 되면서 갈 때가 좀 믿음직스럽지, 이 데드 크로스 난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있을 때는 이게 언제든지 다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다시 정배열이 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 안목이라고 할까요?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조금 더 텀을 좀 더 미래를 조금 더 두고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저점 잡기라는 것은 뭐 항상 뭐랄까 좀 모험입니다. 대신에 이제 성공한 경우에 수익이 최대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수익도 사실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정이 됩니다. 아무리 저점 잘 잡았어도, 여기서 저점 잡으신 분이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수익이 정말 얼마 안 나죠. 그리고 속만 상하죠. 여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다 팔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문제가 생깁니다.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점 잡는 매수에 집중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매도에 대한 공부,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매도에 대한 공부를 더 이제 막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매수를 해서 내가 사자마자 막 이렇게 하락을 당했어요. 그래도 끄떡 없고,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이제 또 나중에 하시게 될 날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저점 잡기에 그렇게 뭐 많이 그렇게 연연해도 되는데, 뭐 꼭 그것만이 뭐 주식 매매의 전부는 아니다. 자, 감사합니다.